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희입니다. 55살이에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 충격은 너무 컸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빈 자리가 느껴졌고 딸 은영이와 함께 사는 집도 텅 빈 듯했어요. 은영이는 결혼해서 독립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 전화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경상도 시골로 내려왔어요. 남편의 고향이었던 이곳에서 혼자 벼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논으로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는 일상이에요. 더운 8월 오후, 논에서 상의를 벗은 채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노물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날 갑자기 돌아보니 형부가 서 있었어요. 형부는 남편의 형으로 1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분이에요. 형부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시는데 가끔 마을 모임에서 배웠어요. 민희야, 혼자 사니 걱정돼서 왔어. 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어떻게 지내? 형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셔츠를 급히 입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고마워요. 익숙해졌어요. 농사일이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네요. 형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논이 꽤 넓네. 혼자 하기 버거울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삶이에요. 서울에서 친구 수진이가 가끔 연락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형부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 시원한 물을 따라 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희야, 은영이는 잘 지내? 결혼 생활은 어때? 형부의 질문에 저는 은영이의 근황을 말했어요. 은영이는 직장에서 바빠요. 사위도 착하고 손주가 곧 태어날 거예요.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내가 행복해야 해. 나도 아내 잃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살짝 움직였어요. 형부의 눈빛에 담긴 쓸쓸함이 제 외로움과 닮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형부가 함께 자란 이야기, 가족 모임에서의 추억들. 형부는 민희야, 언제든 도와줄게. 마을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형부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수진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제 절친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민희야, 힘내. 언제든 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골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논밭을 보며 남편의 사진에 말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잘 지낼게. 그런데 형부의 방문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에 논으로 나가며 형부를 떠올렸어요. 어쩌면 이 마을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도움의 손길로만 느껴졌어요. 농사일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땀을 흘리며 별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형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민희야, 비료 사러 가는 길에 들렀어. 같이 갈래? 저는 고마워하며 따라 나섰어요.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민희가 형부랑 잘 지내?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냥 웃었어요. 형부는 민희가 농사 잘해요 라고 칭찬했어요. 그날 형부와 함께 논으로 돌아와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부, 마을 생활 어떠세요? 외롭지 않아요? 형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익숙해졌어. 너처럼.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이 생겼어요. 해가 지는 논밭에서 형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부가 며칠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형부,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하지만 형부는 민희야, 내가 혼자 하기 버거워 보이니까 라고 하며 고집을 부렸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는데 형부가 이미 준비하고 서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형부. 같이 가요. 논에 도착해서 벼 관리 방법을 알려줬어요. 물 주기, 잡초 뽑기, 병충해 확인하는 요령을 설명했어요. 형부는 집중해서 듣더니 금세 따라 했어요. 민희야, 생각보다 재미있네.
형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보기 좋았어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부가 무거운 도구 상자를 들려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급히 뒤에서 받쳐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형부의 등에 밀착됐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죄송해요, 미니야. 형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손을 떼지 못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시원한 오이국과 보리밥, 나물 반찬을 차렸어요. 형부, 맛있게 드세요. 형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집밥이네. 고마워.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부는 아내를 잃은 후에 외로움을 털어놨어요. 미니야, 나도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매일 빈 집으로 돌아오는 게 고통이었지. 저는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수진이가 위로해주곤 했지만 결국 혼자였어요. 수진이는 제 친구로 카페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가끔 미니야, 내려올까? 라고 해요. 형부는 좋은 친구네 라고 했어요. 오후 작업 중에 다시 가까워졌어요. 좁은 논길에서 손이 스치고 어깨가 닿을 때마다 묘한 전기가 흘렀어요. 형부, 이 별은 어때요? 저는 형부에게 별을 보여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형부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런데 좋은 냄새였어요. 저녁이 되자 형부가 또 저녁을 준비해 줬어요. 미니야, 내가 할게. 형부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형부, 10년간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형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쩔 수 없었지. 너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오늘을 돌아봤어요. 형부의 존재가 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새벽에 함께 일어났어요. 이제 익숙해진 듯했어요. 논에서 일하며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형부, 요령 생겼네요. 덕분에 작업이 수월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었어요. 무거운 걸 함께 들 때 몸이 가까워지고 손이 닿을 때마다 감정이 일렁였어요. 은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부랑 잘 지내? 너무 오래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은영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아,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은영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마을 사람들 말 조심해. 그 말에 살짝 불안했지만 형부와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수진이에게도 문자 보냈어요. 수진아, 형부가 도와주러 왔어. 좋다. 수진이는 미니야, 조심해. 하지만 행복하면 돼 라고 답했어요. 형부가 온 지 일주일쯤 됐어요.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녁에 막걸리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니야, 재혼 생각 안 해? 형부의 질문에 저는 글쎄요. 나이도 있고 라고 했어요. 형부는 아직 젊어. 예쁘고. 그 말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날 형부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냥 형부가 아닌 한 남자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지내다 보니 형부를 남자로 보게 됐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실 때 형부의 미소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니야, 오늘도 힘내자. 그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미안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녁에 막걸리를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형부, 저 형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형부가 아니라. 제 말에 형부는 놀란 눈으로 봤어요. 미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동생 생각이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날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소파에 앉아 어깨가 닿을 정도로. 형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스쳤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몸을 떼며 말했어요. 형부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미니야, 미안해. 동생한테 죄책감이 들어. 그날 밤 각자 방에서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논에서 일하며 대화를 피했지만 손이 스치면 다시 감정이 솟았어요. 형부, 왜 그래요? 아니야, 미니야. 며칠 동안 갈등이 계속됐어요. 은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부랑 어떻게 돼가? 이상한 소문 들었어. 은영이의 말에 저는 부정했어요. 딸아, 오해야. 하지만 은영이는 엄마, 조심해. 아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수진이에게 털어놨어요. 수진아, 형부한테 마음이 생겼어. 수진이는 미니야. 내 감정을 따라. 하지만 가족 생각도 해 라고 조언했어요. 형부와 저는 논밭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형부, 우리 어떻게 해요? 미니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작업 중에 다시 가까워졌어요. 비가 오는 날, 논에서 미끄러져 형부가 저를 안았어요. 그 체온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미니야, 괜찮아. 그 눈빛에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의 물건을 보며 울었어요. 얘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형부도 비슷한 갈등을 느꼈어요. 미니야, 동생이 이해할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졌어요. 밤에 함께 산책하며 형부, 사랑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결심했어요. 미니야, 천천히 가보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깊어졌어요. 은영이의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엄마, 마을 소문 들었어. 사실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내려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미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 지지가 고마웠어요. 형부와의 감정이 점점 강해지며 미래를 상상했어요. 하지만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반대가 예감됐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은 복잡하지만 소중하니까.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처럼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따라드리며 앉았는데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니야,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이장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형부 집에 동서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게 이상하다고들 해. 체면도 생각해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단둘이 사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 특히 시골에서 이런 소문이 돌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부와 저는 그저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이장님, 형부가 혼자라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농사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알아, 미니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사람들 입이 가볍잖아. 특히 옆집 아주머니들이 장터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미니가 형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게 수상해라고. 나도 이장으로서 마을 평화를 위해 말하는 거야. 그날 저녁 형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형부는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니야,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된다면 서울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제 딸, 은영이었어요. 은영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한 지 5년 된 아이예요. 엄마, 얘 그렇게 오래 계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형부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딸아, 엄마는 그냥 형부를 돕는 거야. 논밭 일이 많아서. 하지만 은영이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마을 친척들이 연락 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체면도 없냐고. 아빠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많이 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영이는 제가 빨리 회복하길 바랐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말 은영이가 직접 내려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은영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영이는 형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형부님, 엄마랑 무슨 관계세요? 얘 엄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형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은영아, 오해야.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은영이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오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형부 집에서 사는 게 정상인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됐다고. 저는 은영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은영이는 몸을 빼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체면도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오랜 친구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제 절친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거예요. 수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았어요. 미니야, 괜찮아? 은영이 소식 듣고 왔어. 은영이는 수진이를 보며 더 화를 냈어요. 이모, 얘 오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영아, 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수 있어. 내 아빠도 내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그건 이모 생각이고요. 엄마, 선택하세요. 형부랑 헤어지시고 서울로 오세요. 아니면 저랑 연락 끊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은영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고 형부와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미니야, 은영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형부, 은영이는 아직 충격받았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행복했던 날들, 은영이를 키우며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형부와 함께하는 지금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은영이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엄마, 제발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은영이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위로했어요. 미니야, 은영이는 아직 젊어서 그래. 내 행복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나처럼 친구들이 있잖아. 수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미니가 형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요? 둘 다 홀로 됐는데 서로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지. 하지만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 체면이 있지. 시골에서 그런 소문 돌면 나중에 결혼도 못해. 그 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장터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니가 형부 집에서 사는 거 봤어. 이상하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부도 논밭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니야, 미안해. 내 탓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지만 압력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나 잘못한 거야. 얘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형부의 따뜻한 손길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미니야, 우리 함께 버텨보자. 사랑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그 압력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70대 할머니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미니야, 나도 젊을 때 비슷한 일 있었어. 남편 잃고 형부랑 가까워졌는데 사람들 말 많았지. 하지만 결국 행복했어. 신경 쓰지 마, 내 마음 따라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머물며 도와줬어요. 미니야, 은영이에게 편지 써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저는 편지를 썼어요. 딸아, 엄마는 아빠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형부와 함께하는 게 나를 살려줘. 이해해 줄 수 있니? 은영이의 답장은 한 주 후에 왔어요. 엄마, 아직 이해 못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을 소문은 계속됐어요. 형부와 저는 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논밭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 눈을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이장님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미니와 형부 일은 그들 사정이다. 함부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 말에 마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은영이와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엄마, 형부랑 정말 사랑이에요. 증명해보세요. 은영이의 전화에 저는 대답했어요. 딸아, 증명할 게 뭐 있어. 그냥 느껴지는 거야. 압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형부와 함께 마을을 떠날까? 아니면 싸워서 지킬까? 형부가 말했어요. 미니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밤하늘 아래서 포옹하며 약속했어요. 어떤 압력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겠어요. 은영이의 반대,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 죄책감. 이 모든 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강하니까. 수진이가 떠날 때 저에게 말했어요. 미니야, 내 인생이야. 후회하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은영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를 믿어줄 수 있니? 은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변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과일을 가져다주며 말했어요. 미니야, 힘들지? 예.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켜줬어요. 형부와 저는 논밭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미니야, 고마워. 형부, 나도. 압력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어요. 그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은영이가 초대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엄마, 오세요. 하지만 형부는 안 돼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형부가 말렸어요. 미니야, 가봐. 가족이니까.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가족 모임에서 은영이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얘 포기 안 하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딸아, 사랑이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어요. 형부에게 전화했어요. 형부, 보고 싶어요. 미니야, 나도. 그 목소리가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압력은 계속됐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마을 축제에서 형부와 함께 춤을 췄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웃었어요. 미니야, 행복해? 네, 형부. 그 순간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은영이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딸아, 엄마는 행복해. 답장은 없었지만 희망을 품었어요. 이 갈등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시련을 통해 빛나니까. 추석이 다가왔어요. 은영이의 초대에 저는 망설였지만 형부가 미니야, 가봐. 가족이니까 라고 하셨어요. 결국 혼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은영이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형부와의 감정이 뒤엉켰어요. 서울에 도착해 은영이 집으로 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위와 손주가 반겼지만 은영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하지만 형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차례를 지내며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 행복하고 싶어. 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형부랑 어떤 관계예요? 마을 소문이 다 서울까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아, 형부와 나 사랑하게 됐어. 서로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어. 은영이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사랑.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체면은, 가족들은, 사위가 뭐라고 할까요? 사위도 어색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이해하기 어렵네요. 손주가 크면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도 30년 결혼 생활하며 너희 키웠어. 이제 엄마의 행복은 하지만 은영이는 엄마, 선택하세요. 형부랑 헤어지시고 여기서 사세요. 아니면 내려가서 연락 끊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손주를 안아주려 했지만 은영이가 막았어요. 엄마, 지금은 안 돼요. 결국 그날 밤 호텔로 나왔어요. 형부에게 전화했어요. 형부, 너무 힘들어요. 은영이가. 형부는 미니야, 울지마, 내가 가볼게 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더 복잡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이는 서울에 있어서 바로 왔어요. 미니야, 괜찮아. 은영이 너무한데. 수진이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내 감정을 강요할 수 없어. 은영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저는 무너졌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며 계속 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니야, 미안해. 내 탓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논밭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렸어요. 형부는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민희야, 힘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민희야, 요즘 안 보여? 라고 물었지만 저는 피했어요. 수진이가 내려와서 머물렀어요. 민희야, 은영이에게 편지 써봤어. 내 이야기를 자세히. 저는 편지를 썼어요. 딸아, 엄마는 아빠를 잊지 않았어. 형부는 그냥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야. 이해해 줄 수 있니? 은영이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엄마, 아직 못 믿겠어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형부와 저는 함께 산책하며 위로를 찾았어요. 형부,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야, 민희야. 사람들이 이해 못할 뿐이야. 마을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민희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 결국 행복했어.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조금 힘이 됐어요. 하지만 밤마다 뒤척였어요. 수진이는 민희야, 내 행복이 우선이야. 은영이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형부는 논바디를 혼자 하며 저를 돌봤어요. 민희야,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그 사랑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논으로 나가 형부를 도왔어요. 형부, 미안해. 나 때문에. 형부는 웃으며 괜찮아. 함께라면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윤영이의 반대가 여전히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마을 축제가 다가왔어요. 수진이가 참여해봐. 기분 전환될 거야 라고 했어요. 축제에서 사람들과 춤을 추며 웃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민희가 형부랑. 그 소리에 다시 우울해졌어요. 형부가 손을 잡아줬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함께 버티기로 했어요. 추석 후 한 달, 은영이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엄마, 손주가 태어났어. 하지만 아직 형부는 안 돼. 그 말에 기쁨과 슬픔이 섞였어요. 수진이가 민희야, 축하해. 은영이가 서서히 열릴 거야 라고 했어요. 형부와 저는 손주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민희야, 내가 엄마로서 행복해야 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졌어요. 압력을 이겨내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변했어요. 이장님이 민희야, 내 선택 존중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시련을 통해 강해지니까. 수진이가 떠날 때, 민희야, 내가 언제든 울게 라고 했어요. 형부와 저는 논밭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꿨어요. 형부, 은영이가 이해할 날 올까? 올 거야. 민희야. 그 희망으로 버텼어요. 우울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형부의 곁이 제 안식처였어요. 이 대면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더 강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어요. 논밭이 눈으로 덮인 마을에서 형부와 저는 따뜻한 방에서 지냈어요. 은영이와의 연락이 끊긴 지 3개월, 손주의 사진만 가끔 왔어요. 수진이가 민희야, 은영이에게 선물 보내봐 라고 조언했어요. 저는 손주를 위한 옷을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딸아, 손주 축하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답장은 없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형부는 민희야, 인내가 필요해 라고 했어요. 마을 축제가 끝난 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변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민희야, 형부랑 잘 어울려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나처럼 살아봐. 후회 없어 라고 응원했어요. 봄이 되자 벼 모종을 심을 때가 됐어요. 형부와 함께 일하며 형부, 작년엔 혼자였는데 이제 둘이네 라고 했어요. 형부는 웃으며 민희야, 영원히 함께 라고 했어요. 그때 윤영이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선물 고마워. 손주가 건강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딸아, 보고 싶어. 은영이는 엄마, 아직 형부는 이라고 했지만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진이가 내려와 민희야, 은영이가 변하는 중이야 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은영이와 통화하며 중재했어요. 은영아, 내 엄마 행복 봐봐. 아빠도 그랬을 거야. 여름 수학철, 논밭 일이 바빴어요. 형부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이장님이 민희야, 너희 둘이 잘해라고 하셨어요. 그 변화가 기뻤어요. 은영이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엄마, 손주 데리고 왔어. 손주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어요. 은영이는 형부를 보며 형부님, 죄송해요. 생각해봤어요. 엄마 행복이 중요해. 형부는 은영아, 이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영이가 엄마, 아빠 생각나지만 형부가 좋은 분이시네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은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딸아,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형부가 제3이야. 은영이는 울며 엄마, 미안해. 제 편견 때문에 사위도 전화로 장모님 축복해요 라고 했어요. 가을이 되자 마을 축제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형부와 함께 참가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미니 커플, 화이팅, 소문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은영이가 가족과 함께 내려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손주가 형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니 모두 웃었어요. 수진이도 왔어요. 미니야, 다 잘됐네. 우리는 논밭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부, 고마워. 이 모든 걸 함께해서 형부는 미니야. 사랑해. 은영이는 엄마, 형부님과 행복하세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화해의 과정은 길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은영이가 자주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했어요. 할머니가 미니야, 내가 이겼어 라고 하셨어요. 이장님도 마을에 좋은 예가 됐어 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미니야, 내 용기가 대단해 라고 칭찬했어요. 우리는 매일 행복을 쌓았어요. 겨울에 은영이가 크리스마스 초대했어요. 엄마, 형부님도 오세요. 그 모임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지냈어요. 사위가 형부님, 환영해요 라고 했어요. 손주가 우리를 안으며 사랑해 라고 하니 모든 게 완벽했어요. 화해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편지, 전화, 만남. 형부와 저는 그 과정에서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여보, 우리 행복해 라고 말했어요. 은영이는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사랑은 나이 없어 라고 했어요. 이 여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할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아요. 새벽에 함께 일어나 논으로 나가고 저녁엔 함께 요리해 먹어요. 형부의 미소가 제 하루를 밝혀줘요. 미니야, 오늘도 사랑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져요. 은영이는 매달 내려와 가족 시간을 보내요. 엄마, 형부님 덕분에 엄마가 밝아졌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면 행복이 넘쳐요. 사위도 장모님, 형부님, 고마워요 라고 해요. 수진이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미니야, 내가 이겼어 라고 웃어요.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이장님이 미니야, 너희가 마을의 롤모델이야 라고 하셨어요. 축제에서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니 모두 박수쳤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옆집 아주머니가 과일을 가져다주며 미니야, 행복해 보여 라고 해요. 할머니는 나처럼 늦은 사랑이 제일 강해 라고 조언해요. 우리는 논밭을 확장했어요. 벼 수확철에 은영이 가족이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재미있네.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는 손주를 업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줄게 라고 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형부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미니야, 영원히 함께하자. 반지를 주시며 프로포즈 하셨어요. 저는 눈물 흘리며 네, 형부라고 했어요. 은영이가 영상통화로 축하했어요. 엄마, 축하해.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가 꽃을 보내왔어요. 미니야, 최고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어요. 미니 커플, 오래오래 행복해. 그날 밤, 형부와 산책하며 형부, 고마워. 이 모든 게 꿈 같아 라고 했어요. 형부는 미니야, 내 덕분이야. 이제 우리는 소박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아요. 논밭에서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며. 남편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득해요. 여보, 나 행복해. 은영이는 엄마, 형부님과 여행 가세요 라고 해요. 우리는 바다로 여행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형부, 사랑해 라고 했어요. 마을로 돌아와 이장님께 인사했어요. 미니야, 잘 다녀왔어?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늦은 사랑의 교훈을 배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진심은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어요. 수진이가 미니야, 내 이야기 책으로 써봐 라고 했어요. 은영이는 엄마, 자랑스러워 라고 해요. 형부와 함께 늙어가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논밭을 보며 오늘도 함께 라고 다짐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래요. 마을 사람들, 가족, 친구들 덕분에
사랑은 정말 강해요. 가을 수확 후 가족 모임에서 은영이가 엄마, 형부님,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손주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 그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수진이가 크리스마스에 내려와 미니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했어요.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형부, 더 많은 추억 만들자. 이제 우리 삶은 평화로워요. 모든 시련이 지나고 행복만 남았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래요. 사랑하세요. 늦어도 좋아요. 이 이야기는 진심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의 여정입니다. 미니와 형부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며 행복을 찾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